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불면증 두 번째 시간으로 치료제 편입니다. 꿀잠 자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선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쉬운 방법으로 수면제를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는 의존성과 건강의 유해성이 심각하여서 마약과 같습니다. 수면제 처방을 원하는 환자분들께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쉽지 않아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면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졸피뎀이라는 대표적인 수면제가 있는데요. 이런 상품명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효과가 4시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주간 졸림이 감소했고 또 다른 수면제에 비해서 의존성도 좀 감소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년간 사용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작용들이 있고요. 특히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잠을 자다 일어나서 집안이나 집 밖을 배회하거나 야간에 운전을 하거나 음식을 드시거나 또는 조리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부부끼리 대화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낙상하기가 쉽습니다. 몽롱한 상태로 걸어가다가 낙상으로 골절, 뇌진탕, 추락 또는 교통사고, 그리고 이 화재 위험도 있고 세제나 식초를 모르고 마실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면제가 사실 부작용이 비슷합니다. 결정적인 단점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면제는 이 3, 4기 수면, 이게 깊은 잠인데요. 이 수면 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1, 2기 수면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면증 치료를 위한 첫 단계는 수면제를 끊는 것입니다. 수면제를 특히 절대로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지럼증 환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우울증을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수면제를 먹었을 때 우울증이 재발하거나 악화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나 술과 함께 수면제를 드시면 호흡 중추가 억제돼서 저산소증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드시고 수면제를 드시는 것은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노인이 대부분은 어지럼증이 있고 그리고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노인들은 수면제를 가급적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멜라토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또 지속하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그 외에 항암, 항산화, 면역 증강 이런 유익한 기능을 합니다. 멜라토닌과 코티졸은 서로 상반된 기능을 합니다. 코티졸은 아침 7시 되면 코티졸이 최고로 분비가 되고 낮 시간 동안에 서서히 감소되어서 저녁 시간이 되면 최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아침부터 이 낮 시간 동안에는 최저 상태로 분비가 되다가 저녁이 되면 분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새벽 2, 3시, 4시경에 최고를 이루다가 5시, 6시 되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이 깨는 것이죠. 이와 같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몸에 휴식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코티졸은 몸을 각성시켜서 낮 시간 동안에 우리 몸을 활동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연령별 멜라토닌 분비량 그래프입니다. 10대에서 20대의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나이를 먹을수록 감소하다가 60대, 70대가 되면은 10대, 20대에 비해서 10분의 1 이하로 아주 소량만 분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들기도 어렵고 쉽게 잠을 깨게 되는 것이지요. 멜라토닌은 밤에 어두운 상태에서 분비가 촉진되고 밝은 조명 하에서는 분비가 억제됩니다. 여기 빨강색 그래프는 밝은 조명 하에서 멜라토닌 분비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도 늦어지고 분비되는 최고 농도도 더 낮고 분비가 멈추는 시간도 더 늦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 반감기가 30분 정도로 지속 시간은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효가 짧습니다. 잠들기 1시간쯤 전에 복용하시면 되겠고 2에서 5mg 소량으로 시작해서 효과가 없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드셔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증량해야 합니다. 그리고 드시면서 주간에 졸음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잠이 잘 들지 않은 경우에는 속효성을 제제를 드시면 되겠고 수면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는 서방형 제제가 좋습니다. 둘 다 힘들면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그래프는 속효성 제제입니다. 피크를 금방 올라갔다가 금방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그래프는 서방형 제제입니다. 이렇게 피크치는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수면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방형 제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멜라토닌 외에 수면에 유익한 보충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가바입니다. 가바는 가바 수용체에 붙죠. 가바 수용체에 가바가 붙으면 뇌 기능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여기 가바 수용체가 있고 여기 가바가 수용체에 붙으면 수면을 유도하는데요. 여러 가지 수면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가바 수용체에 붙어서 수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졸피뎀도 있지요. 그런데 불면증 환자들은 가바 수치가 감소된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 환자들은 뇌 안에 염증이 많아서 혈관 내 가문이 손상된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가바라는 물질은 먹었을 때 이 뇌혈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관문이 손상된 경우는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비타민, 주로 B군, 필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죠. 오메가3, 이 뇌가 지방이 70% 정도 되니까 좋은 기름이 유익합니다. 뇌 건강에. 그리고 테아닌, 트립토판, 세로토닌, 이 두 가지는 멜라토닌의 전구물질이죠. 그리고 장 기능이 좋아야 합니다. 장에 염증이 없어야 이 세로토닌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우유, 밀가루, 가공식품, 정제당 이런 것들은 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이나 청국장을 섭취하는 것은 유익하겠습니다. 이제 불면증의 핵심만 요약하겠습니다. 꿀잠을 자기 위한 필수 항목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 아침 산책, 낮 산책. 아침에 산책하는 것은 뇌와 근육에 깨우는 목적으로 필요하고 낮 산책은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 흘리는 운동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 조명 어둡게 하기 중요합니다. 수면 욕구에 순응하기, 그리고 술과 수면제는 절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면증 치료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